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구한서영학원 원장 구한서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인사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백석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총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기말고사 기간이 다 됐는데 왜 중간고사에 대한 총평을 하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중간고사에 대한 내용을 잘 분석하셔야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잘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총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범위부터 확인해 보시면 백석고등학교는 교과서 미래엔 김 1, 2과 문제를 출제했고요. 수특라이트는 10, 11, 12강 그리고 외부 지문은 25년 9월 학평 문제를 사용했습니다. 출제 경향을 살펴보시면 교과서가 5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외부 지문은 25문제로 총 30문제였습니다. 모두 다 객관식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번째 내용 보시면 이 어휘 문제 출제에 대비하여 공부할 것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랑 같이 지금부터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석고등학교 1학년 우리 영어 시험에서 1등급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어휘 변형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이 어휘 변형이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먼저 지문에는 순수 지문이라는 게 있고 우리 변형 지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순수 지문은 지문의 내용이 변형이 전혀 없이 우리가 지문을 암기하고 내용을 익히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변형 지문에서 나오는 요 선택 어휘 문제가 가장 큰 시험의 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 2등급을 가르는 하나의 분기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용을 보시면 이 선택 어휘에 집중해서 오늘 내용을 분석해 보실 건데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수 지문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면 교과서 1과의 본문 내용이었고요. 내용의 변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익히시고 우리가 지문을 만났다면 영영풀이 문제가 나왔을 때 전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좀 가볍게 넘어가시고요. 두 번째 내용 보시면 마찬가지로 학평 32번 지문의 내용이었는데 백석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시험에서는 문장 삽입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지문 내용 전혀 변형이 없었고요. 마찬가지로 지문을 익혔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맞췄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반면에 하나 넘어가시면 바로 이렇게 변형 지문이 나오게 되죠. 변형 지문을 보시니까 어떤 단어가 있냐면 이런 지문의 내용이 나왔었는데 보기 선지를 보니까 내용이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번 지문 내용으로 많이 가셨거든요. 왜 그런고 하니 지문을 보시면 having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게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가 단어 보시면 여기 no라는 단어 보이실까요? 이 no가 들어가서 이 내용은 틀렸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지문만 단순하게 익힌 학생들의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2번은 우리가 선지에서 지워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그럼 우리 3번을 보실 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푸실 건가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써볼게요. 단어를 써보시면 우리가 calming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effect라는 단어를 써보겠습니다. 진정효과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한글 한번 써볼게요. 진정효과라는 단어인데 이게 지문 선지에서는 어떤 단어로 바뀌어 있냐면 바로 요 easy라는 표현을 썼어요. easy라는 단어는 뜻이 뭐죠? 완화, 시키다라는 내용의 표현입니다. 그럼 완화시키다라는 표현일 때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동의어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동의어를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어 한번 써보시면 relieve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 뭐가 있을까요? 이 자리에 쓰면 mitigate라는 표현도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어 쓰시면 alleviate라는 표현을 이렇게 적을 수도 있죠. 그럼 얘네가 다 완화시키다라는 뜻이고 뭘 완화시켰을까요? 뒤에다 써보시면 바로 anxiety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불안감을 완화시켰다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학습의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진정 효과 똑같이 나오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easy 그 다음에 단어가 바뀌어서 쓰일 수 있다. 동의어들 공부하시고 이 동의어에 대한 표현을 익히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이 이렇게 3번이 됐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변형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꼭 학습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다음 문제 가시면 수특라이트 11강 4번에서 나왔던 지문 내용인데요. 우리가 loss aversion이라는 표현이 쓰이면서 나왔던 문제인데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워했던 문제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한번 써볼게요. loss aversio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옆에 써놓으시면 얘는 단어 뜻이 손실 회피란 뜻입니다. 손실 회피가 무슨 뜻인고 하니 제가 원문의 내용에서 밑줄 부분을 한번 잠깐 확인해 볼게요. We don't mind. 우리는 뭔가하는 걸 꺼리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sharing equally in the future. 미래의 것을 나누는 건 괜찮대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은 나눌 수 있어 없어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옆에다 정리해 볼게요. 단어를 썼을 때 past란 표현을 쓰고요. 과거죠? 그 다음에 future를 써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past라는 표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얘는 가진 것이라고 써도 될까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야? 얘는 가질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의 경우에는 나눌 수가 있어 없어? 얘는 나눌 수가 없다라고 썼습니다. 이건 안 된대요. 나누는 게 안 된대요. 그런데 옆에 가질 것의 경우에는 나눠도 괜찮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그럼 지문을 이렇게 썼는데 이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지문 가시면 The way people define fairness, 공정함에 대한 내용을 나누는 것은 변해왔는데 뭐에 의해서 뭐뭐 의존해서 바뀌었다는 얘기죠. whether라는 단어에 밑줄 딱 쳐놓으시면 여기는 그러면 A, O와 B의 형태의 내용이 들어가게 되겠네요. A와 B의 형태로 둘 다 쓰여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지문에서 물어봤던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 과거의 내용과 미래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이거거든요. 지문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미 소유하고 있는 내용 맞습니까? 자, 여기다 써볼게요. already 그 다음에 possessed. 이미 소유하는 내용이 첫 번째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을 보시면 가질 것의 경우에는 어떻게 패러프레이징이 됐냐면 hypho thetical 이라고 썼어요. 우리가 가설적인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두 단어가 이렇게 바뀌어 있다 보니까 이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되는 내용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변형 지문을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익힐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많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질문도 많았었기 때문에 제가 꼭 이 내용에 담아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단순 암기는 여러분들 시험에선 별로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변형 지문을 연습하는 게 맞다는 얘기고요. 다음 지문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문을 넘어가서 다음 걸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첫 번째 문장에 so by increasing your breadth of knowledge, 지식의 폭을 넓힌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이 지문의 내용이랑 비슷하게 생긴 보기가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4번에 있어요. 4번을 보시면 by expanding your breadth of relationship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기 knowledge라는 단어에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relationship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쳤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식이라는 단어랑요. 그 다음에 관계라는 단어는 같은가요? 이건 같게 될 수가 없죠. 단어 뜻이 다르니까 얘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번은 오답으로 지우셔야 돼요. 아무리 비슷하게 생기더라도 단어가 틀리면 틀린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오답으로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식이라는 표현이었는데 지문이 어떻게 됐냐면 지식에 늘리는 거잖아요. 양을 늘리는 거였어요. 그러면 지문에서 보시면 어디에 있냐? 선지 1번에 having a variety of object라는 표현을 썼어요. 얘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바로 have, 가지다라는 표현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a variety of 그 다음 object라는 표현을 썼죠? 이 object라는 단어에 제가 동그라미 딱 쳐볼게요. 이게 우리가 물체라는 뜻도 있지만 연구한 내용의 내용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연구, 내용물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면 이 단어에서는 이게 지식이라는 단어가 어때요? 그냥 단순하게 쓰인 게 아니라 이 object라는 단어로 바뀌어 있고 우리가 패러프레이징 돼 있다는 걸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만만치 않죠? 그래서 knowledge, 지식을 object로 바로 볼 수 있느냐? 이거는 조금 쉽지 않았을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지식과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고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6번 문제를 가시는데요. 6번도 마찬가지로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학평 34번이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설명을 했는데 콘크리트 구조나 아니면 강철 요소들은 요구하는데 뭘 요구하는데요? amount of energy. 이 에너지가 뭐였죠? 바로 force 에너지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체크할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스틸이라고 제가 그냥 편하게 쓸게요.
이 스틸이라는 친구는 누가 필요한 거죠? 포실이라는 친구가 필요하대요. 화석연료가 필요한 거 맞습니까? 그럼 둘은 서로 필요한 존재예요. 얘가 있어요, 얘가 있고, 얘가 있어요, 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두 단어는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같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실현 가능한이라는 표현이에요. 둘은 서로 같이 있어야 실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지문 내용에서 실현 가능한이라는 표현이 바로 요 practicable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럼 제가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실현 가능한이라는 표현이었는데 practicable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실현 가능한이라는 표현으로 쓰였을 때 그러면 동의어는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바로 feasible이라는 표현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현 가능한일 때 practicable, feasible 동의어 정리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유사어휘인데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단어인지 한번 써볼게요. 이런 단어 본 적 있을까요? practical이라는 단어 써볼게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practical이라는 단어는 옆에 쓰면 실용적인이라는 표현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게 딱 보시면 실용적인이라는 표현으로 practicable이라는 단어랑 헷갈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유사어휘도 이렇게 같이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mpracticable이 아니라 practicable입니다. 얘는 이렇게 정답 체크가 되는 문제였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휘 문제가 나왔지만 이것도 어때요? 마찬가지로 우리 정리할 포인트들이 있고 같이 봤으면 좋겠는 어휘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걸 꼭 만드셔서 우리 기말고사 대비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기말고사를 준비할 때 내가 원문으로만 공부한다 이러면 시험을 잘 볼 수 없어요. 변형 지문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고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다. 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충분히 많이 연습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지문 내용 꼭 다시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7번 문제를 보시잖아요. 이 문제의 경우에도 정리할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이 7번부터는 연결되는 문제가 되는데 제가 하나씩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요. 단어 한번 써볼게요. 우리 push forward라는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push forward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나서 얘는 밑에 동의어가 뭘로 바뀌었냐면 strive for라는 표현으로 전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push 미는 거죠? toward 우리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미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 전진하다는 뜻도 될 수 있고요. 뭔가 노력하다, 고군분투하다 이런 뜻으로 쓸 수 있거든요. strive라는 단어 자체가 노력하다는 뜻이니까 이 두 단어는 옆에다 써보시면 노력하다라고 단어를 정의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그러면 이렇게 써놨는데 옆에다가 또 동의어 하나만 더 쓸게요.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make, 그 다음에 effort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얘도 우리가 노력하다라는 표현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노력하다라는 표현까지 봤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걸 왜 이야기했냐면 바로 위에 지문 밑에 내용이 연결된다고 했어요.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노력하면 할수록 Renewable Energy System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제랑 연결되는 거죠. 이걸 쓰려고 할수록 더 quicker, 더 빠르게 우리가 화석연료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빈칸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면 빈칸 단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단어 한번 제가 써볼게요. 어떤 단어냐면 바로 rely라는 표현을 쓰고요. rely on 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다 단어 하나 더 쓰면 depend on이라는 표현을 적어놨습니다. rely on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depend on이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얘네 둘은 옆에다 써놓으시면 무슨 뜻이요? 이 두 단어의 뜻은 의존하 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의존하다는 표현을 써서 rely on, depend on 썼는데 제가 이걸 왜 썼냐면 이 단어에서 바뀌는 거거든요. rely라는 단어에다가 제가 이렇게 딱 그어서 한번 볼게요. 여기다 A-N-C-E 이렇게 쓰는 거고요. depend라는 단어에다 딱 그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E-N-C-E 이렇게 쓰면 명사가 되죠. 그러면 명사의 뜻은 뭐가 될까요? 옆에 쓰면 의존이라는 표현이겠죠. 근데 보시면 여기서 independence라는 단어에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딱 치시면 in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얘는 의존하는 게 아니라 독립이라는 표현으로 바뀌겠죠. 여기서는 독립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았어요. 의존이라는 표현이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reliance가 맞다라고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까지만 정리하셔도 되지만 제가 한 템포를 더 나가 볼게요. 어떤 거냐면 단어에서요. 이 단어가 파생이 되면 A, B, L, E를 붙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혹은 E,
ENT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적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이거야. ABLE를 붙이면 얘는 무슨 뜻이 되는 거죠? 단어 뜻이 바뀝니다. 얘는 신뢰할 수 있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 뜻이 되고요. 이건 신뢰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NT나 ENT가 붙으면 얘는 의존 하는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는 거죠. 제가 왜 이걸 정리하냐면요. 여러분들 옆에다 적어 놓을까요? 제가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단어를 쓸 거냐면 reliable 이렇게 빨간 색깔 펜으로 대문자로 딱 체크했습니다. 무슨 뜻이라 했죠? 신뢰할 수 있는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썼냐면 뒤에 문제로 나옵니다. 이 내용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까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단어를 지금 같이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봐서 reliable까지 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단어들 정리될까요? 제가 처음에 정리한 건 동사 형태였고요. 그 다음에 이걸 명사 형태로 바꾸는 거, ANC나 ENC가 붙으면 명사가 되는 거, 그리고 ABL이나 AENT가 붙으면 형용사 형태가 바뀌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자리에서 더가 있었고 명사가 들어간 자리고 뒤에 first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말 그대로 뭐의 의존성이 커지는 거죠? 화석연료의 의존성이 커진다 라는 표현으로 해석되는 문제였고요. 이 선생님이 이 문제를 내셨을 때 포인트는 이 단어의 의미까지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같이 한번 해드린 겁니다. 꼭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가시면 8번 문제가 되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원문에 undermine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게 이제 지문 내용이 좀 바뀌어 있는 건데 저랑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undermine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undermine이라고 썼죠. 그럼 undermine은 무슨 뜻이죠? 약화시키다라는 표현입니다. 옆에다 쓰면 얘는 약화시키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러면 이 단어의 동의어도 습관적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weaken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동의 형태가 된다는 걸 같이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약화시키는 거 맞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얘가 지문에서 바뀌어서 쓰였는데 약화시키는 느낌이라는 걸로 바뀌어 쓰는 건데 약화시키다로 안 썼어요. weaken을 안 썼잖아요. 어떤 단어가 들어갔죠? 지문에 보시면 여기 hinder라는 표현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조금 다른 의미지만 약화시키는 요소를 우리가 장애 요소 이 정도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럼 지문 내용에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힌더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힌더는 막다, 방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얘는 막다, 방해하다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단어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ing를 붙이면 뭐가 되는 거죠? 이거는 분사 형태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는 혹은 장애 요소의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 요소의 요소 이렇게 돼서 이제 팩터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힌더라는 표현을 썼고 또 하나 잠깐 보실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단어의 동의어도 같이 한번 써볼게요. 어떤 거냐면 prohibit라는 표현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revent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동사 형태로 정리해드렸잖아요. 여기서는 분사로 쓰였지만 사실은 이 동사들은 어떤 식으로 더 많이 쓰이죠? 얘네는 이 뒤에 목적어가 오고 from의 형태를 쓰고요. 그 다음에 뒤에 ing 형태를 이렇게 주죠. 그러면서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막다 혹은 못하게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용례까지도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백석고등학교는 이렇게 변형 문제를 많이 출제하는 학교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까지 같이 정리했고요. 요거는 hinder, 장애의 요소가 되는 거, 약화시킨 요소 이렇게 동의어로 봤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undermine이라는 표현이랑 hinder라는 단어가 매치가 안 될 수 있지만 막는 요소 혹은 약화시키는 요소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까지 가셨고요. 그 다음 거 하시면 9번 문제입니다. 9번의 경우에는 좀 쉽게 풀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지문에서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러고 나서 그 밑에 making it 그다음 reliable, unreliable. 제가 말씀드린 단어가 나왔어요. reliable이라는 표현이 쓰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우리 reliable 뭐라고 제가 정리했습니까? reliable. 이렇게 들어갔고 얘는 신뢰할 수 있는 이라는 표현으로 쓴 것 같아요. 쓸게요. 신뢰할 수 있는 이라는 표현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지문 내용이 똑같이 바뀌지 않았고 이것은 상대적으로 정확하다.
정확하다. 그러니까 믿을만하다라는 표현으로 정리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지문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라는 표현이었고요. 동의어 좀 써볼게요. 신뢰할 수 있는 거 뭐 있죠? 말씀에 trustworthy. 뭐 이런 단어 쓸 수 있죠? 이렇게 딱 정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쓰면 우리 faithful 이라는 표현까지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는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이라는 단어로 아까 reliable 어때요? really부터 쫙 제가 다 정리해 드렸어요. 그 내용도 꼭 기억하시고 여기서 나오는 이런 동의어까지도 같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전 여러분들의 학습이 된다고 믿어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넘어가면 이제 10번에 어휘 문제가 나오는데요. 우리 accurately라는 단어를 쓰는 거였거든요. 정확하게라는 표현이었어요. 사실 이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accurately라는 단어랑 precisedly라는 단어를 그대로 골라주시면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왜냐하면 제가 정리하는 패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잖아요. roughly라는 단어 써볼게요. 그 다음에 옆에다 또 하나 쓰면 roughly라는 표현도 있지만 precisely 이렇게도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두 단어의 뜻은 roughly 대략적으로 쓸게요. 대략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precisely는 뭐죠? 얘는 정확히.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자, 두 단어 또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반이어 하나씩만 적어드리고 넘어간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대략적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approximately 이렇게 하나 쓰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recisely라는 단어는 이미 여기 썼죠. accurately 하나 쓸게요. accurately 이런 식으로 정리를 딱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반이어 관계, 동의어 관계 다 써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걸로 꼭 만드셔야 됩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 기말고사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절대 없어요. 그냥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꼭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넘어가도록 합니다. 다음 문제 가시면 여러분 우리 11번에 이제 문법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백석고등학교의 경우에는요. 실제로 문법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중간고사를 기점으로는 문법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적인 문법 문제를 하나 갖고 왔는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백석고등학교 문법 문제가 되는 거고요. 얘는 A번의 형태를 잠깐 정리할게요. 우리 뭐가 있냐면 소유격이라고 써볼게요. 소유격 다음에 명사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명사를 꾸며주는 품사 누굽니까? 바로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형용사가 들어가서 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형용사 형태가 명사를 꾸미다 보니까 이 자리에다 내용을 썼을 때 우리 normal이라는 표현 쓰죠? normal. 그 다음에 그 뒤에 명사는 뭐 있어요? input이라는 단어 들어가는 걸로 쓸게요. 그냥 input 이렇게 쓰고 여기다 s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형용사가 누굴 꾸며주는 거죠? 이 명사를 꾸며준다고 체크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요. A번 보셨지만 B번도 마찬가지입니다. B번을 같이 정리하시면요. 이 자리에 visible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가요. 그럼 형용사가 누굴 꾸며준다고 했습니까? 좀 전에 명사 꾸민다고 했어요. 그러면 명사가 들어가 있죠? 같이 한번 써볼게요. visible이라는 표현을 쓰자고요. visible. 형용사가 누구 꾸민다고? 명사를 꾸민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image라는 표현을 써서 얘를 이렇게 시각적 이미지 이렇게 쓴 거죠. 이거 B번까지 이렇게 확인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나 이제 마지막 문법 포인트다 문법 포인트를 정리하실 거예요. 이 C번을 한번 보시면요. 내용 이렇게 보겠습니다. for라는 전치사가 나왔거든요. 전치사 제가 여기다 이렇게 for라고 쓸게요. 그러면 이 for라는 친구 뒤에 뭘 쓸 수 있냐 이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what의 형태도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which 형태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내용을 적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계적으로 암기했을 때 뭐냐면 전치사 다음에 what의 형태가 나오면 뭐가 온다고 배웁니까? 얘는 불완전 구조가 온다고 배워요. 이건 이렇게 암기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which 다음에 무슨 문장이 옵니까? 완전 문장이 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치사 다음에 what이나 which가 오면 뒷문장의 구조를 봐야 된다. 어디? 요걸 봐야 돼요. 요 뒤에를 보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지문을 한번 가보자고요. 지문을 갔더니 what이냐 which냐 골랐고요. 앞에 전치사 for 있는 거 확인했어요. 그러면 위가 주어고요. have가 동사고 그 다음 sensory capacity가 목적어. 됐어요? 무슨 문장입니까?
바로 완전한 문장이 온 겁니다. 이 지문에서는 뭐가 맞다? which가 맞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는 거죠. ABC 형태가 아주 기본적인 문법의 내용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푸는데 큰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중간고사가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 중에 무슨 비중이 굉장히 많았습니까? 바로 요 어휘 문제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여러분 이 어휘 문제의 비중이 높았다는 건 그러면 우리가 어휘에 대한 학습을 많이 늘려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순수 지문과 변형 지문으로 구분하면서 paraphrasing, 변환시키는 연습, 그리고 동의어랑 반의어, 유의어들을 공부하는 연습,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형 지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중간고사 주는 시사점이 이런 거였고요. 우리가 기말고사를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기말고사 준비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 시험 범위 전체를 변형 지문을 학습하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문의 내용이 많이 변형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이미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이 내용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가시면 어휘 문제의 경우에는 순수 어휘, 그냥 어휘만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고요. 요약문 문제를 연습하는 이 두 가지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어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서도 변형 지문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럼 이 연습을 어떻게 하죠? 이 구한세영학원에 오시면 이 동형 모의고사라는 걸 보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동형 모의고사는 제가 변형 지문도 넣고 순수어휘, 요약문, 그리고 문법, 어휘 모든 내용들을 학교 시험지랑 동일하게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1회부터 20회까지 풀면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고득점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요 동형 모의고사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때는요, 여러분 이렇게 분류하고 분석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되고요. 우리 기말고사를 대비하실 때는 반드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기말고사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